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들바보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눈길에 조심하시고, 빗길에 조심하시고, 여기도 날씨가 추워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아침부터 하종일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암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번에 항암을 했을 때, 간호사분이 의사한테 이렇게 오다가 내려온 게 없어서 너 항암이 끝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분은 제가 이제 CT를 찍은 거를 보고 이제 항암을 다시 시작할지 그거를 결정할 생각으로 오다를 내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항암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항암이 저한테는 잘 맞고 뭐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 조금 줄었대요. 그래도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줄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저는 그래도 뭐 항암을 뭐 여러 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줄어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냥 항암을 계속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제가 한국에 12월 달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꼬리뼈에 원래 제가 이제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이 암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도 계속 그 꼬리뼈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었는데 등에까지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고 어느 쪽에 이제 방사선을 할 건지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마크를 해놓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별일 없이 좀 후유증 없이 치료하고 나서도 이렇게 뼈에 또 이렇게 뭐 데미지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까봐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별일 없이 잘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든 또 일주일을 보냈어요. 항암하면서 저도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는 힘들어요. 항암하면.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약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음식도 못 드시고 막 토하시고 설사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온몸에 이렇게 뼈들이 좀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눕게 되고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보통 항암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 일주 정도 이렇게 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좀 이제 살만하면 또 항암하러 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아픈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항암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뼈 같은 데가 이런 데가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용량을 한 10% 정도를 줄여가지고 항암을 치료를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 줄인 거는 이렇게 그 영양에 그 치료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같은 그 아마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10%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뼈 아프고 막 그러는 거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운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자꾸 처지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고 나 좀 봐달라고 떼쓰고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또 속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뭐 가족들한테 내가 뭐 앉아가지고 뭐 대성통곡을 하고 울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면서 대성통곡하고 한바탕 그리고 나면 또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저에게는 이제 감사한 일이죠. 어, 제가 참 이제 지나온 날들 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4년째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4년째인데,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사실 제 의지대로 살다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됐죠. 또 하나는 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가족 애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 그래도 엄마가 아픔으로써, 아내가 아픔으로써 온 가족이 모이면은 뭐라도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저를 또 아껴주고, 서로가 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그전엔 그냥 대면대면 했었는데, 엄마가 아픔으로써 더 자주 모이게 되고, 그런 형제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사실 교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네 그냥 세상 속에서 살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아프고 나서 아들들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좋아하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2주마다 이제 집에를 와요. 집에를 오면 그날은 이제 온 가족이, 세 아들이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뭐 이렇게 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어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못 알아들어도 통역기가 있으니까 이제 설교 말씀은 통역기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래도 찬양하고 그럴 때는 너무 참 지루할 것 같은데, 애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같이 해주고, 엄마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역시 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아들들의 식생활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뭐 햄버거 같은 거, 정크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첫째나 둘째는 나가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크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고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고 건강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기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둘째하고 막내는 둘 다 이제 미국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둘째는 5년은 이제 잠수함을 탔고, 막내는 4년 동안 이제 해병대에 있었는데, 정신력도 물론 강하죠. 애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력도 강한데, 그래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큰아들도 자기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참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이 느끼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제 기도와 응원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로 인해서 참 힘이 많이 되고, 교회 가면은, 교회를 가면 저는 알지를 못하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도와 응원으로 제가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운데서도 매일 감사하며 산다.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생각해 보라고, 정말 그 말이 진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진짜예요. 그 암이라는 건, 사고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나한테만 오는 거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나 다 올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틀려지는 거죠. 근데 저는 글쎄요, 암에 걸리고 이날 때까지 제가 불만 불편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아니까 저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해서 내가 암이 걸린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진심입니다. 거짓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에서 상황버섯을 오다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먹고 있어요. 근데 어, 한 3년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좋은 결과를 볼 거라고 저를 그 약을 보내주신 분이 그러시는데, 그 사모님도 30년 전에 자기가 그 위암하고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4번의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것과 또 집에서 이제 자연요법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완전하게 완치되셔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완치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완치돼서 지금도 이제 농사일을 그 버섯 농사일이죠. 그걸 4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황버섯을 그냥 가루로 내 가지고 그렇게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황버섯을 부직포에 넣어가지고 뭐 며칠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바람에 말려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내가지고 베타글루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있고, 그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그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정말 정성껏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런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3개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게 1년치라고 하네요. 거기 이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한 봉지씩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밥숟가락을 큰 숟가락 듬뿍 해가지고 머그잔으로 한 4잔 정도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따뜻하게 데워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분하고 연결이 됐겠어요. 근데 누군가의 그 지인의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베타글루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암세포에 이렇게 증식과 재발을 억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염증에도 굉장히 좋고 항암 적용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는 뭐 다른 꼭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드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치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